아주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아주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120분이고 400자 문제 4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지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시간이 넉넉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답안 작성하셔도 될 것이고 답안은 반드시 흑색 볼펜을 사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당장 아주대를 지원할 경우 볼펜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 하시기 바라겠고, 답안지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건 모든 대학의 공통사항입니다. 시험 다 끝났다고 해서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쓰거나 문제 어렵다 이런 식의 이모티콘, 그리고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 아주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모두 신상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실격할 수 있는 만큼 답안 이외에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말기 바라겠고,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쓰기 연습이 조금만 숙달됐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틀린 곳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 테이프나 화이트 쓰지 마시고 원고지 작성법의 교정부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건 배경 지식에 답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듣고 지금부터 이 교정부호에 따라서 답안 수정하는 연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문항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누어집니다. 그룹 1에서 역시 400자 2개 문항, 마찬가지로 그룹 2에서 400자 2개 문항, 그런데 그룹 2에는 거의 대부분 도표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중에서 하를 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독해와 독해 적용까지입니다. 창의적인 자기 견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도표와 유사한 상황의 예시를 들어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독해 적용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예시를 짧게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영어 지문과 그리고 수리 지문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대학입니다. 제시문 구성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번과 2번이 동일한 주제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보통 1번 문제에서는 3개 지문에서 2개 문항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00자 400자 이렇게 분리되고, 이것은 1번과 2번이 주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번 문항 역시 3개에서 4개 지문을 출제를 하는데 도표나 혹은 그림 이러한 자료를 같이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역시 2개의 문항에서 400자 문항 이렇게 2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도표를 해석하거나 도표를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대 문제의 궤괄은 지필형이다. 즉 자신이 독해한 것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유형의 서술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아주대학교 논술의 출제 역사를 보게 된다면 2009학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3문제와 이렇게 2문제를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표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계속 출제를 해왔고, 언제부터? 바로 2010학년도 예시부터 도표 문제를 포함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문제 2번 유형은 지금과 동일하게 이러한 도표와 400자 2개를 쓰기, 하지만 1번에서는 분량이 현재와 조금 달랐고 약간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2015학년도부터 400자 4개의 현재의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이렇게 역순으로 거슬러서 연습을 하시되, 도표 문제는 쓰기가 벅찬 경우 반드시 풀어서 설명이라도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표 문제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만큼 많이 풀고 가는 것이 시험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3개의 문제가 어떠한 지시사항과 전개 기법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의 최근 3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요약하라, 독해한 뒤 적용하라 혹은 비교하라, 도표를
제시문과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독해 적용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지문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개념을 주고 난 뒤 B 지문에서 철수는 IQ는 150인데 공부는 하루에 10분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A로 B를 분석하라 이런 식의 요구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력과 재능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철수의 이런 행동 방식을 분석하는 글을 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비교의 경우에도 아주대는 공통점, 차이점 이것을 분명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도표 역시 제시문을 토대로 도표를 설명하든지 도표를 토대로 제시문을 설명하든지 이러한 적용서술을 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 여러분들은 아주대 문제를 접했을 때 무엇보다도 한 개 문단으로 쓸 것인지 두 개 문단으로 쓸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개 문단으로 쓰는 경우 문제를 절반 정도 나눠서 5대5 개념으로 원고지를 대략적으로 안배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7학년도 모의문제 1번 그룹 문제에서는 요약한 뒤 제시문과 연결지어 설명하라. 역시 2번에서도 요약한 뒤 제시문을 적용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서술하라. 이런 경우 앞에 요약 부분 그리고 후반부 제시문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부분을 절반 정도 이렇게 안배한다 보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의 차이 및 사례를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한 개 문단으로 쭉 이어서 쓰시되 바로 사례를 제시할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가능성 있는 그러한 사례를 논지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찾아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하셔서 명확한 사례를 제시를 하셔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사례라는 게 역사적이거나 혹은 시사적인 그런 사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황과 적합하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 있는 사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례를 짤막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덧붙이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을 적용해서 도표를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도표 설명 및 의미 해석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5대5 비율로 이렇게 원고지 안배하시면 될 것이고 지난해 수식 이치의 경우 1번 그룹에서는 원고지신을 주제로 해서 제시문을 분석한 뒤 공통점을 서술하라 역시 절반 나누시면 될 것이고 요약한 뒤 제시문을 활용해서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극복 방안이라는 게 학생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시문을 토대로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만큼 이 제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서술하는 만큼 결국 독해 적용의 문제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도표가 아니라 그림을 출제를 했습니다. 차이 및 제시문을 적용해서 분석하라 역시 5대5로 자른다 200 보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을 적용해서 분석하라 이런 문제의 경우 한 개 문단으로 처리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원고지 안배 개념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이고 올 모의고사의 경우에서도 1번 그룹에서는 법과 도덕을 주제로 출제를 했는데 제시문을 적용해서 추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추론 역시도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상 독해 적용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때에는 분석 대상의 지문으로 이런 다무라는 이야기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다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절대 답안지에 옮기지 마시고 다무를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때 다무는 어떠한 죄를 저질른 것이다 라고 곧바로 분석하는 답안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가 출제됐을 경우 분량이 작은 만큼 절대 줄거리 요약하지 마시라 곧바로 분석하고 추론하라 이런 요구를 대부분 하는 만큼 곧바로 분석에 들어가고 이 이야기는 있다고 치고 곧바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5대5로 안배를 하셔야지 다무를 요약하는 것을 5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5 정도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아주 많이 깎이게 될 것입니다. 역시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을 요약한 뒤 적용해서 변호하라 그런데 이 변호라는 것도 결국 독해 적용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주제로 출제를 했는데 제시문을 적용해서 이 두 개의 입장을 적용해서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개 문단으로 쭉 곧바로 분석하는 그러한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2번에서도 제시문을 적용해서 2번은 도표를 설명하라, 역으로 도표를 가지고 제시문을 설명하라 이런 유형, 이 두 가지 유형이 오가고 있는데 모의 문제에서는 제시문으로 도표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대 유형을 정리하게 된다면 지시사항 자체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필고사형 시험이다 이런 정도 감을 잡으시고 요약하라 혹은 공통점을 써라 차이점을 써라 제시문을 적용해서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추론하거나 전부 다 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 도표를 설명하되 제시문을 토대로 도표를 설명하라, 도표를 활용해서 제시문을 설명하라 이러한 독해 적용의 문제가 요약과 결국 독해 적용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도표 또한 독해 내용을 적용하거나 도표를 적용해서 제시문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식의 문제를 오가게 된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추론이나 대안이라는 말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제시문을 토대로 이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독해 적용의 문제이다. 독해한 내용을 현안에 적용해서 추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일 뿐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사례 제시를 가끔 요구합니다. 신선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에서 개연성 있는 사례를 짧고 간결하게 덧붙이시면 될 것이고 기출도표를 최대한 연습 많이 하시고 시험장에 가십시오. 되풀이돼서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시문은 요약하라는 말이 없을 경우 짧게 의미만 처리한다 혹은 그것의 중심 키워드만 추출해서 곧바로 적용하는 서술에 주력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즉 400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문단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두 문단인 경우 아주대의 답안지를 보면 대부분 5대5, 즉 절반씩 이렇게 쓰고 있는 만큼 제시문 가를 토대로 나를 분석하고 다시 가를 토대로 다를 비판하라 이런 경우 가를 절대 늘어놓지 마시고 가의 키워드를 곧바로 추출해서 가의 어떤 입장에서 제시문 나는 이렇게 곧바로 답을 쓰시면 될 것이고 역시 두 번째 문단에서도 가의 이러한 키워드에서 다의 한계는 이런 식으로 곧바로 분석하거나 지시사항에 따라서 본문을 곧바로 작성한다. 제시문을 먼저 요약하면서 서론식의 도입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지시사항 순서대로 서술 전개를 과정에서 대부분 두 개 문단으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첫 문단이고 어디까지가 첫 문단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이 불필요하겠구나. 이것은 제시문을 요약하라고 시킨 만큼 요약을 전반부 문단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분석하는 게 후반부가 되겠구나. 이런 식의 원고지 감 잡고 전체적인 안배하시기 바라겠고 당연히 문학지문, 소설, 예화가 나왔을 때 절대 줄거리 쓰지 마십시오. 400자 분량밖에 되지 않는 만큼 이거 줄거리 쓰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 놓치고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논제와 연결해서 압축적으로 분석하는데 먼저 주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줄거리 절대 요약하지 않는다. 별도로 요약하라는 말이 있지 않는 한 제시문을 먼저 요약하고 시작하는 식의 답안을 작성하는 대학교는 아니다. 왜? 분량이 400자밖에 되지 않는 만큼 전반적으로 두 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고 곧바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답안을 서술하셔야 된다. 제발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라겠고 시간 넉넉합니다. 차분하게 쓰셔서 글자체 통일하시고 너무 여유 부리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시험 보셔도 충분히 시간 내 다 작성하고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펜 사용만을 허용하는 만큼 배경 지식에 들어있는 교정부 반드시 익혀서 지금부터 이거 활용해서 수정하는 연습 하시기 바라겠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이 불가합니다.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볼펜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대 정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날의 아주대 캠퍼스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